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현재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 이번 주에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모두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 진행을 그리고 여당에선 나경원 의원의 이해 충돌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윤리 징계안을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제출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구호지 이거 실효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양측의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꼭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후 관계와 이것이 고의적이냐 해프닝성으로 일어난 것이냐 이걸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발언이 나왔느냐 하면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니까 선후 관계에서 분명히 일방적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진행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9월 1일까지 간사를 선임하겠다라는 안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아예 올리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반면에 나경원 의원이 초선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한 말은 그 갈등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해프닝성 발언이기 때문에 이 두 사안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일으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민주당에선 우리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을 한 가운데 진행이 된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 진행을 그리고 여당 측에서 나경원 의원의 이해 충돌을 서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입장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정당하게 법사위 운영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법무장관 시절에 패스트트랙 자신의 사건 관련해서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는 그런 청탁 폭로를 했습니다.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당대표 토론회장에서 폭로했고요. 나경원 의원이 4번 물어봤는데 4번 다 개인적인 청탁이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아니, 아무리 국회 관례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어떤 재판 사건을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하고 다니는 사람을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사보임시키고 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간사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행태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공직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상식에 따라서 아주 상식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렇게 맞붙은 상황,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법사위에서 뭔가 터졌다. 그리고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추나대전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들 쓰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더센 특검법이 법사위를 또 통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정당 해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투쟁 강도를 좀 높이겠다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직접 계엄을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거 보면 12월 3일 밤부터 4일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정말 분초 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국민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오지 못하도록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정무수석 또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처음에
의총 장소를 소집한 곳이 국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반대하라,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다른 지역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지시는 국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의원들이 아직 밖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정됐고, 그 어려움 속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밖에 대기하다 빨리 이 계엄 해제 표결이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이 아무리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특검이 더 이상 밝혀낼 만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진실에 가까웠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그제 그렇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 자료 이미 제출로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 출입이 통제돼서 의총 장소를 당시에 당사로 변경을 했을 뿐 표결 불참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나경원 의원은 아니 당시 김민석 의원 등 계엄설을 먼저 언급한 건 민주당 측 아니냐, 먼저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첩보가 있어서 계속 경고를 했죠.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군 장성들, 그리고 내각일원에서 김민석 현 총리를, 당시 국회의원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런데 12.3 그날 불법 계엄을 저질렀죠. 그리고 정말 한심한데요. 우리 정말 일반 국민들도 맨몸으로 장갑차, 헬기 타고 온 특수전 부대, 기관단총을 든 그 부대를 국회가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모였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고 계엄군이 무서웠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당사로 도망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뿐 아닙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서열 1위 한동훈 대표는 이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으로 모여달라고 지시를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의힘 80%의 의원들이 국회를 못 지키게 했는지, 정말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결국 국회를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의 두고두고 악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에 모이지 못하게 한 누군가의 검은 손이 있을 것이고 그 진위를 밝히는 게 특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당사로 도망갔다,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표결 해제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그 여러 의원들은 다 도망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긴박했었던 상황에서 분명히 의사결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역사적 평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 동조 혹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대치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법사위는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 특별법 심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기현 재판부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나치 인민법원은 반드시 막겠다, 나치까지 언급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의 공감 어느 쪽에서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정부 여당 측에선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법원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처음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거 지도부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해서 한 발짝 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근간에는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지막 보루인 사법권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행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제동을 법원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침 다음 주 금요일에 이런 그 입법부의 사법권 장악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법원장 회의도 열린다고 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위법적, 위헌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여권 내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은 지금 그 친대 축구란 이야기가 이 속도로 재판을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감옥 밖으로 나와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저희도 오죽하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공론화를 하겠습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수계 피의자를 구속 취소로 풀어주고 정말 재판도 지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데 어떠한 제재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이 받는 재판과 너무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 비리 사건이면 저희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국가 반란, 내란, 군사 쿠데타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당은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엄, 내란, 국민의힘도 끊어내야죠.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국민의힘도 발전된 정당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끊어냈으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측 입장을 보면요, 대여 투쟁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장외 투쟁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그 장외 투쟁에 대한 여론전 국민의힘 측에서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또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여론도 좀 그렇고요. 혹시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감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공당이 장애투쟁을 하고 싶으면 장애투쟁을 하셔야죠. 그런데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참 저는 의문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우리 당 대표가 순방 관련 성과 관련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대통령이 받고 민주당에서도 양해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리고 같이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때 회동을 보고 밖으로 나갈지 말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끝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 장외투쟁 고심 중이라면서요, 국민의힘? 장외투쟁 필요한 경우에는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운영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정말로 일방 독주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사위원회 또 국회 본회의 과정 가장 비근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야당이 추천하는데 여당 추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우리 당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의석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찬성해주지 않아서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선임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특검법에 대해서 연장해서 더 센 특검법을 만들든 아니면 지금 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든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론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여론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장외투쟁이라면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김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있을 용산 대통령실 회동 이 이야기도 잠깐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확정이 됐고 뭐 의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자 회동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도 이렇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지도 궁금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하려는 걸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여야 대표 초청해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 또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었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단독 회담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진정성이 있다면 실제로 협치를 하려고 하기 위한 그 진정성이 있다면 장동혁 대표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의회 운영 또 특검의 지금 막무가내식 정치 수사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로 하는 협치 쉽죠.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날 수 있는 행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야당 대표에 대한 존중 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방적 독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당 운영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도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그 회동을 좀 분위기를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예상이 좀 되시나요? 국정 관련된 사항,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런 걸 아마 표면적으로 야당에서 제기하겠지만 정말 목적은 내란 특검법이 강화되는 것. 지금 뭐 장애 뭐 이렇게 투쟁하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란 특검법이 강화될 경우에 본인들의 직접적인 수사가 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급한 건이고 내란 재판부 문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문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다뤄질 문제인데 아마도 막무가내식으로 대통령한테 의회 관련된 것도 협상에 좀 나서달라. 민주당을 좀 설득해달라. 저는 그렇게 때를 쓰고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각종 현안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강릉까지 주말에 가고 정말 요새 보면은 너무 업무가 많아서 짠한데 이제는 의회에 관련된 것도 대통령한테 부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당 일원으로서 제가 마음이 아주 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방중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볼까 하고요. 안미 경중이었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곳에서 좀 탈피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앞으로 남북 그리고 한중러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먼저 김지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의 최첨단 무기가 네. 정말 그 퍼레이드를 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라도 느껴지고 북중러 안보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서방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국가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을 전승절에 특사 형태로 보냈고 네. 이분이 가서 사실은 여러 정상들과 긴장을 완화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도
인사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북중로 3개국의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 차림으로 참석을 했다. 북한은 깡패 국가가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임을 의복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화 장착을 위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미일 안보 협력은 안보 협력대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식 의장이 이번에 참석한 것은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갖고 오기는 어려운 자리죠. 다른 나라들은 다 정상이 참석하는데 우원식 의장은 이제 국가서열 2위 네. 정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저 자리에 정상 외교 차원에서 방문했었다라면 우리나라에 정말 외교 참사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초청이 있었고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선 안 된다라는 논조의 강력한 논평까지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 갈수록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이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 이걸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선과 있고 넘지 네.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 비핵화 이거 당연한 목표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다각적인 관계가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또 가치동맹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 게 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좀 기대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자신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고 네.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대외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시키고 정말 상대를 인정하고 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도 무탈하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도적이라도 전쟁이 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이 위협받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장착을 위해서 네. 진심을 보였고 북한도 전임 정권과는 확실히 진정성에 있어서 차이를 느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한중러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도 궁금한데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전 정권이 왜 실패했는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도 피스메이커가 되면 페이스메이커 네.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페이스메이커가 오버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 레이스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본인이 직접 뛰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본인이 판을 마련하면 북한, 미국, 중국 모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결 후 감축으로 가려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북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들까지 함께 고려한 대북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매주 여야 스피커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야 갈등 최고조다, 뭐 심화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여야 대화의 물꼬가 좀 트여서 협치라는 좀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